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11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업명이 긴 관계로 그냥 PB로직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B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기업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얘기할 때 얘기 드렸지만 CMO는 다른 제약사들이 개발해낸 약을 위탁 생산만 해주는 것이고, CDMO는 경우에 따라 이런 약을 개발해서 위탁 생산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약들을 개발까지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B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주로 위탁 생산을 진행합니다. CDMO 시장이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13.4%로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작기는 하지만 2022년도까지 그 캐파를 굉장히 큰 폭으로 키워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특히 2022년도 이후에는 굉장한 캐파를 보유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PB파마,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로 다시 그 주식회사에서 상호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PB파마랑 이렇게 관계회사로서 그 지분 관계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신약들을 개발하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약들을 개발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로열티 수익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PB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6,000리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2022년도에 이 공장을 98,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되고 있는 이 자금도 그쪽에 자금 투자가 많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총 10만 4,000리터의 생산 캐파를 갖출 수가 있고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만 4천 리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3,924리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CMO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생산 캐파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니까 현재의 가치가 나왔고, 현재 그 가치는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참여를 했죠. 반면에 그 PB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10만 4천 리터의 공장을 완공을 한다면은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뜻대로만 된다면은 지금보다 굉장히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만 리터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갖춘 공장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10만 리터 이상이 돼버리면 2022년도에 PB로직스가 세계 탑3의 그 CMO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 공장 가동률이 83.2%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CMO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동률이고, 그러면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생산 가능한 캐파가 86,528리터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부분은 약간 체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기업 설명회에서 언급하기를, 삼바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CMO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가 되지 않는 수율이면은 이게 돈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고요. PB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율이 3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걸 어필을 하던데, 만약에 공장이 2022년도에 10만 4천 리터가 되고 거기에 수율까지 정말
이야기했는 대로 이런 차이가 있다면은 뭐 거의 글로벌 뭐 원탑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세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미 많이 성장을 했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공모가 기준에서 혹은 약간의 성장이 나오더라도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약 25배 이상의 주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 3년 뒤에 그러면 주가가 뭐 거의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한번 투자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모 정보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모든 일정이 마치고 내일 상장만 남겨뒀고요. 환매 청구권은 6개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지금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경쟁률이 126대 1이 나왔습니다. 약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라서 이게 덩치가 커서 경쟁률이 낮아도 증거금은 많이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증거금은 약 2조 8,700억으로 뭐 언뜻 보기에는 큰 금액 같지만 최근에 4조, 5조, 6조 그 이상 증거금이 들어오는 기업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뜻 경쟁률이 낮아도 많이 참여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저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미래세대우 유안타증권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꼭 까먹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균등 방식이 48.3%, 비례 방식이 51.7%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법이 바뀌면서 균등 배정을 50% 이상 초과해 가지고 청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균등 배정 때 자기들이 신청했는 주식 수가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되는 케이스가 요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 12만 4천원이면 12,400원이면은 10주를 청약할 때 12만 4천원이 들어갔죠. 자, 이 12만 4천원이면은 5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6주, 7주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면은 그 초과했는 금액을 다시 입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과 물량을 받았는데 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추가 납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이 저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비례 배정 물량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거의 약 1.7%가 비례 배정 쪽으로 넘어가서 생긴 결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트에 공시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세대우는 참여 건수가 67,181건, 그리고 참여 주식수가 약 1억 8천 건, 1억 9천 조금 안 되네요. 1억 9천 주 정도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만 500, 그리고 4,100만 주 정도가 청약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세대우는 균등 배정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19에서 20, 유안타증권은 26에서 27주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배정 경쟁률을 실비례배정 경쟁률을 보시면은 미래세대우는 295대 1, 유안타증권은 75대 1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걸 합산한 전체 경쟁률은 126대 1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5천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2천억 아니면 1천억 중반대에 나오는 회사들도 사실 뭐 1200대 1, 1300대 1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못해도 500대 1은 넘어야지 그래도 평타는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있었는데, 일단은 기업 자체가 너무 고평가가 됐다라는 의견이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기준에서 안 좋게 보는 게 바로 이 주주 구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 구성 자체는 비율이 나쁘진 않아요. 그 PB파마를 경영하고 있는 그 사장 중에 한 분이랑 또 다른 분, 그리고 PB파마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해서 그걸 다 합치니까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로 보호예수 물량도 상장 후에 크게 풀리는 게 없기는 합니다. 물론 6개월 차 때 기존 주주 물량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1번은 기타 주주들이 상장일날 유통시킬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주주들은 이 주식을 매입했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텐데, 조금만 가격이 웃돌아도 보통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물량들이 일단 상장일날 매도 폭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루시오스 바이오 제1호 2호, 요게 일종의 그 사모펀드가 개입이 돼서 만든 뭐 투자기관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여기에 들어온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5,000원에 샀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12,400원이면은 공모가 정도만 유지가 돼도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도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상장 후 6개월 차 때 나올 수 있는 잠시만요. 기존 주주 개인은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6개월 차 때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개월 게 왜 이거밖에 없죠. 요 앞에서는 9.27%인데 요것도 한번 체크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상황은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공모가 12,400원 대비해서 행사 가격이 26.85에서 64.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행사가 가능하고, 전체 물량의 14.55%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5천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5천 몇백억이 되겠죠. 지금 주식수에서 14.5%가 추가가 되면은 주가는 똑같이 12,400원인데 시가총액은 거의 6천억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기간이 그나마 좀 넉넉하게 있으면 상장일 날 영향을 안 주는데,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단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시하고 물량 늘고 공시하고 물량 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량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보시면은 73% 정도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900만 주, 전체 물량이 44.73%고요. 요거는 왜 점이 찍혀 있죠? 공모가 기준으로 총 금액이 2,379억입니다. 어지간한 상장 기업들 시총보다 훨씬 큰 금액이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물량들은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 물량들 구성 중에 상장일날 던질 만한 주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예상 매출 전환을 보면 올해 25억 정도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기 순이익을 61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약간 요번에는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업종 분석 영상을 하는 날 장외 거래가가 19,500원이었어요. 그래서 12,400원이 공모가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청약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떨어졌고요. 딴 것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외 거래 가격에 과거에는 크게 의미를 안 뒀는데 최근에는 장외 거래 가격이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중에서 특히 PB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결론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318억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 14% 정도의 물량이 추가가 된다면은 약 6천억 정도 이상의 시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3,2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약 5,661억의 시총을 기록하는 기업이 됩니다. 지금 장외 가격에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려고 하지만 현재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상장일날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PDR은 앞에 다른 데이터들이 이미 위험 신호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한번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경쟁률은 369.9대 1이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5에서 27%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내피셜을 공유해 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은 관심도 많았었고, 물론 청약 참여한 분들은 관심보다 적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배정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좋게 평가하면은 조금 안 좋은 소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보통 댓글이 안 좋은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각오하고 제 진짜 냉정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하고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보통으로 드리고 싶고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 같은 것들, PB파마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표직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몰랐으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현재 PB파마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그런 구성을 봤을 때는 보통이라고 보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73%, 테마성은 CDMO고,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돼요. 다만 한 번의 큰 조정은 기다렸다가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369대 1, 개인은 126대 1로 굉장히 저조하고, 시가총액은 반면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 드렸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신약 개발도 가능하고 2022년도 공장 완공 시 10만 리터 이상의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높은 수율을 정말 이야기대로 달성할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탑티어급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장일날 주가 흐름, 그리고 단기간 내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기관 개인 경쟁률이 너무 저조했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과 총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엔투스 성진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환매 청구권의 금액대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이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지만,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90%대의 환매 청구권이 있지만 뭐 약간 흘러가다가 한 이런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하지만 기타 주주라든지 그 기관들이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거의 2,300억대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 매도 물량들을 이 환매 청구권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가 오랫동안 버텨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도조차 하는 게 겁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주주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매 청구권 가격대에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손절 가격까지 잡으시고 그 가격이 깨지면은 반등이 나오든 말든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몰라도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가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과도한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2022년도, 2023년도가 됐을 때 지금 플랜 계획대로만 기업이 성장한다면은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가격대에서 비슷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6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을 받아내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날도 사실 크게 관심을 저는 두지 않을 생각이고요. 뭐 결과는 궁금하니까 결과는 보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지켜보다가 매수를 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1900만 주 44%, 총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은 2300억입니다. 사실 PB파마 때도 그랬고 그리고 PB로직스 때도 그렇고 처음에 굉장히 기대가 가는 종목이었지만 둘 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걱정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업종 분석할 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제 영상을 지켜봐 오신 분들은 좀 많이 걸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걸렀고요. 그래서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라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